대부분의 치과들이 알려주는 방법은 칫솔을 치아의 45도 각도로 기울여서 위아래로 쓸어내리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회전법이라고 하는데요. 회전법은 사실 많은 양치법 중 하나이긴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양치법은 아닙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도 회전법보다 오늘 소개해드릴 바스법이라는 양치법이 잇몸에 더 효과적인 양치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스법이라는 양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양치질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구강 건강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이 양치질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양치질만 제대로 해도 충치나 각종 잇몸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치과 치료 받으시기 너무 무섭고 겁이 나시잖아요. 양치질만 제대로 하셔도 치과의 관리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양치는 식사를 할 때마다 해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루 3번 식사를 하신다면 식사 후에 양치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하지만 하루 3번 양치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저는 너무 귀찮아서 절대 3번 양치를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자기 전 딱 한 번이라도 꼼꼼하게 양치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꼼꼼하게 양치를 한다면 양치로 인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루 자기 전 꼼꼼한 양치를 통해 충치를 예방하고 잇몸 질환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양치는 기본적으로 충치와 잇몸 질환을 예방해야 합니다. 양치법은 치대 교과서에서도 다양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즉 딱 정해진 방법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양치법은 존재합니다. 많은 치과에서 다양한 양치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치과들이 알려주는 방법은 칫솔을 치아의 45도 각도로 기울여서 위아래로 쓸어내리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회전법이라고 하는데요. 회전법은 사실 많은 양치법 중 하나이긴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양치법은 아닙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이는 제 생각에는 횡마법이라는 양치질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와 반대로 하는 방법인 이 회전법이 많이 알려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횡마법이 뭐냐고요? 횡마법은 칫솔을 치열에 따라 좌우로 문지르듯이 닦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횡마법은 영유아들에게 추천하는 양치법으로 성인들에게는 추천하지 않는 양치법인데요. 그 이유는 횡마법의 큰 단점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성인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잇몸 퇴축과 치경부 마모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치약 추천을 드릴 때 되도록 마모도가 낮은 치약을 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라고 하셔도 10년 또는 20년 후에 치아가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치은 퇴축과 치경부 마모증은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횡마법이 간단해 보이고 효과적인 것처럼 보여도 절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치경부 마모증이 생기는 원인이 무조건 횡마법 때문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 횡마법은 치경부 마모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점 때문에 치과에서는 반대로 칫솔을 치아의 위아래로 닦는 회전법을 추천하곤 하는데요. 물론 회전법은 좋은 양치법 중 하나이지만 가장 효율적인 양치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극한의 효율충인 저도 회전법으로 치아 하나하나 하는 것을 선호하지는 않는데요.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도 회전법보다 오늘 소개해드릴 바스법이라는 양치법이 잇몸에 더 효과적인 양치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스법이라는 양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칫솔을 잇몸과 치아 사이 45도 각도로 기울여서 닿게 한다. 두 번째로는 위치한 칫솔을 진동시키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이때 칫솔은 꼭 미세모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바스법의 핵심은 치아와 잇몸 사이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인데요. 치아와 잇몸 사이에는 미세한 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를 전문 용어로는 치은 열구라고 합니다. 치은 열구는 치아와 잇몸 사이 경계면에 형성된 틈을 이야기합니다. 매우 작은 틈이지만 이 틈에는 정말 수많은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균은 미세한 음식물 치태를 영양분으로 증식을 합니다. 이는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치은 열구를
부분을 깨끗하게 닦는 것이 잇몸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바스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이 치은 열구를 가장 효과적으로 닦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양치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칫솔의 접근 방식 및 순서입니다. 보통 치아의 바깥쪽, 즉 볼 쪽은 잘 보이기도 하고 대부분 잘 닦으시는데요. 치아의 안쪽, 즉 입천장 쪽이나 혀 쪽은 잘 보이지 않고 신경 써서 닦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가기 쉽습니다. 특히 아래 앞니의 안쪽은 침샘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석이 생기기 쉽고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닦아주셔야 합니다. 또한 오른손잡이의 경우 오른쪽 제일 안쪽 어금니의 바깥쪽이 제일 빼먹기 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즉 양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양치 방법으로 빠지는 부분 없이 치아의 바깥쪽, 안쪽 등 모든 부분을 양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만의 순서를 정하고 양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어금니 바깥쪽부터 시작해 앞니, 그리고 반대쪽으로 이동을 한 후 안쪽으로 넘어가 다시 앞니를 지나 오른쪽 어금니 안쪽까지 이동을 하면서 순서를 정해놓고 닦는다면 여차하면 빼먹기 쉬운 부분들을 꼼꼼하게 닦을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양치질은 자기 전 하루 한 번이라도 꼼꼼하게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바스법이 제일 효과적인 양치법 중 하나인데요. 이 바스법은 치아와 잇몸 사이에 칫솔을 45도 각도로 들어가서 진동을 주는 방식으로 치아와 잇몸 사이 치은 열구 부분을 깨끗하게 닦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많은 치과에서 소개하는 칫솔을 위아래로 쓸어내리는 방식인 회전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양치법보다 중요한 것은 양치의 순서인데요. 양치의 순서를 정해놓고 모든 부분을 꼼꼼하게 닦는 것입니다. 가장 빼먹기 쉬운 부분은 아래 앞니의 혀 쪽, 즉 안쪽 부분과 오른손잡이의 경우 오른쪽 위 어금니의 바깥쪽입니다. 오늘은 가장 효과적인 양치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몇몇 분들에게는 양치뿐 아니라 치실 또는 치간 칫솔이 매우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이 치실과 치간 칫솔은 매우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치과에서 무작정 그냥 치실과 치간 칫솔을 하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람마다 치열이 다르고 치아의 위치 및 특성이 다르듯 치실이 필요한 사람 또는 부위가 있을 수 있고 치간 칫솔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